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밤 11시 45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오늘은 철강주 강세의 날이었죠. 국내 증시 MTS 시황과 함께 공매도 재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이틀간 소폭 상승 중인데 이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치권의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있기도 했고 HMM이나 페노션 같은 해운주가 좋았고 최근 철강도 좋은데 해양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어서 전망이 어떨지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과 철강주 전망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12시 넘어서 새벽에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30분씩 한 편으로 하기보다는 집중력 문제도 있고 해서 15분 내외로 한 두 편씩 나눠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면 코스피는 0.07% 하락한 3215로 이제 신고가 근처에서 횡보 중이고 코스닥은 0.88% 하락한 1021포인트입니다. 다우존스는 전날 0.18%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87% 상승, 상해종합지수는 0.04% 상승,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0.03% 상승, 니케이지수는 여전히 약세인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으로 인해서 오늘도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 제가 11시쯤에 캡처한 건데 다우존스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이 쭉 상승세이고 나스닥은 최근에 강세였던 팡주는 소폭 하락세였는데 제가 좀 전에 MTS 확인했을 때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었습니다. 니콜라가 지난주에 협업 발표 이후로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확진자 수는 512명으로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국채금리, 환율, 수급, 공매도를 체크할게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0.19% 상승한 1.57로 긍정적, 환율은 0.09% 상승한 1112원으로 환차익을 보는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수급은 1660억 원 매도, 기간 1064억 원 매도로 무난합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수급이 1450억 원 매도, 기관은 19억 매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 차트에서 보이듯 코스닥도 4월부터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라서 현재 잠시 쉬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현재 횡보 중인데 조만간 신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환경이 지금 국채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주에게 굉장히 리스크였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네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신고가를 늦어도 5월 중에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재개되는 공매도 관련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현장 모의 테스트에 참석을 했는데 전산오류 관련한 간단한 체크였었고 제가 이제 5일 전 방송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제 생각도 간단히 정리를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스탑 사건을 겪으면서 개인들이 매집으로 인해서 쇼커버링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헤지펀드가 파산하기도 했죠.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날 그 게임스탑 사건 이후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그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쇼커버링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전만큼은 뭐 이렇게 불법적 공매도가 성행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 견해를 말씀드렸었고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서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등 대차거래 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개정법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전에 있었던 세력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는데 다만 투심에는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현재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특히 공매도 대차장고가 많이 있는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걸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대차장고가 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인 셀트리온, KMW 등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런 재개에 대한 대형주 투심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1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호텔신라,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뭐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것들이 있고, 코스닥에는 HLB, 뭐 KMW, 현대바이오, 고영 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주가 흐름이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주의는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황을 보면은 오늘도 가치주, 소형주의 강세, 기술주, 대형주의 약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 재료값 급등에 따라서 철강주가 강했는데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추천했던 시멘트 관련주도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 최근에 좀 약보합세였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상승이 있었고요. 뭐 한일시멘트, 성신양에 다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철강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많이 오른 포스코가 실적 발표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덜 오른 현대제철도 오늘 좋았고요. 2주 전에 뭐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동국제강을 제가 정리하면서 추천을 했었는데 뭐 제가 계속 현대제철이 사실 좀 못 올라서 좀 그랬었는데 오늘 올라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주주님들 뭐 좋은 일이니까 축하드리고요. 제가 차트상 안정적이라고 했던 세아베스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6%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순환매로 철강 중소형주가 강세였는데요. 그동안 중대형주들이 상승할 때 별로 오르지 못했던 시총 1000억대 소형주들이 오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철강 상한가 갔고, 저도 오후장에 이제 젊은 부자들 단톡방에서 문배철강 뭐 매수 매도를 그 젊은 부자들 단톡방에 공유했었는데, 문배철강도 저도 이제 한 21% 정도 들어갔다가 25% 정도에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익절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27% 정도 상승까지 갔다가 이제 막판에 흘러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 한 19.8131%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강도 뭐 9%, 동일제강도 8% 정도로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철강 소형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성격이 강해서 장기 보유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데이 트레이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이 있으면서도 오늘 덜 오른 종목들이 내일도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소형주이기 때문에 세력 개입이 많고 주가 변동성이 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부자들 방에도 공유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NI 스틸과 이제 현대 B&B 스틸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도 스틸자 붙은 종목들 중에 한두 개는 상한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우픈 현실이죠. 뭐 아무래도 주도주 섹터긴 하지만 또 순환매고 기업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세력의 개입으로 상한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대창 스틸이나 화인베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입하기 좋은 차트로서 그래서 뭐 상한가 직전까지 상승 후에 오히려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급락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인적 분할 이슈도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방송은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LG 올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했었죠. 이제 인적 분할 자체는 호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내일인 4월 28일까지 보유를 하셔야만 인적 분할 후에 한 달간 거래 정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인적 분할 되고서 LX 홀딩스 주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LG 다룬 편 거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제까지 LG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어제 정리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조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정도 때 다시 4천만 원 정도 이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부터 이제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제 뭐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호재 악재는 동시에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동시호가 제도라는 게 뭐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달간 저도 어쨌든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경험해보고자 또 LG전자나 LG를 주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 제가 자세히 다루기도 해서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 정책 추세를 체크를 할게요. 이 관련된 질문들도 좀 있어서 어제 방송 중에 하나투자증권 호재와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6개로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 편을 보시면 바로 어제 편이라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0.38% 상승으로 이틀간 약보합세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떨어지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곳들에 비하면 좀 버티고 있는 편이고, 하나투자증권은는 하락을 했는데, 우선주는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렸었죠. 계류율 50% 넘어가면은 거래 뭐 단일가 매매 이런 이렇게 페널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에서도 좀 이런 주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하락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우선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사실 거의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여서 신라호텔 우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상한가 갔다가 오늘 또 한 7, 8% 빠졌죠. 거의 마이너스 7, 8%로 하락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올랐다가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는 좀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어쨌든 금요일날 폭락이 두나무 관련주 전체의 폭락을 가져왔는데,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9월 폐쇄설 발언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200개 국내 거래소 중에 특정금융정보법 특근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곳은 9월 달에 거래소가 다 폐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살아남을 곳은 10곳 내외로 보고 있고, 그 중에 당연히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정도는 당연히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나무 관련주에는 오히려 나머지 우후죽순으로 생긴 그런 거래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하락하는 호재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메이저 거래소들도 현재 뭐 전혀 문제 없이 특근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성수 발언 이후로 이제 사퇴국민 1,000원이, 청와대 사퇴국민 1,000원이 거의 한 11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12만 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후폭풍이 일어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지난 주부터 뭐 아무래도 정부권에서는 가상화폐가 아닌, 아무래도 그런 파월 의장에서도, 파월 의장이 사실 가상자산이라고는 안 했고 자산으로서는 인정한다고 했었죠. 화폐로는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으로 어쨌든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양도세가 예정대로 22%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오늘 노웅래 의견이 과세를 2년 미뤄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인 듯 하고, 어쨌든 은성수 위원장과 가상화폐를 보는 관점은 비슷한 듯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은 위원장의 발언을 완곡하게 좀 쉴드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거래되는 자산으로 본다는 말을 했고, 자본시장 육성법상 주제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해서 뭐 제도화하겠다. 뭐 결국엔 특례법 같은 게 제정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가상화폐가 현재의 주식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이런 일종의 제도권화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하자금을 지금까지 세탁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으로 사용한 사용자들은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대신에 그만큼 변동성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주식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도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급히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는 뭐 새 경제 활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는 도박과 다르고 또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으로 봐야 된다면서, 어쨌든 가상자산의 규모가 총 20조 원이 넘었고 현재 유저 수가 4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지원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노웅래 의견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의 성격이 좀 더 가깝다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현재 2022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서 22% 세금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합산공제를 5천까지 늘리고 주식 양도세 도입 기간인 2023년으로 맞춰서 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이는 뭐 사실은 받아들이긴 어려워질 것 같고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모르죠.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좀 더 빅이슈 근처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포퓰리즘 성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크게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2022년에 현재 지금 미국과 똑같죠. 미국 주식도 현재 22% 세금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투자증권은 목요일에 8% 상승 후에 금요일에 그 은성수 발언으로 14%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월화 소폭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건 11시 30분에 캡처를 한 건데, 제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좀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 거의 다 됐어요. 저도 마이너스 한 15%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도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12% 정도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2%, 이더리움은 한 4.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은 여전히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알트코인들 중에서 아직 회복이 좀 안 된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시세가 하락분 중에 거의 90% 이상이 회복이 되었고, 또 현재도 안정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금지를 했는데, 터키는 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현재 금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게 가치가 거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베네수엘라랑 좀 비슷하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좀 그거는 좀 크게 시장 자체를 변화시킬 거로, 그런 리스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투자를 하기도 했고, 어제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한 3일 정도 3거래일 동안 좀 하락을 하다가 어저께 한 4.4%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현재 지금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건데, 뭐 어쨌든 하락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약보합세 정도로. 어쨌든 하락이 안 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뭐 괜찮다는 거고, 두나무가 지금 코인베이스에 거의 매출이 4배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 물론 거래량이 조금 줄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재료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지는 시점을 딱 언제 맞추고 또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정부나 여당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호의적인 정책이 나와준다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팔고 뭐 이런 건 사실 저는 뭐 도의적으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저는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심에는 작용할 것 같진 않고, 뭐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건 사실 어떤 테마주든 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냥 하나의 이슈 정도로 지나갈 것 같고, 실제로는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늘 사실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비트코인이 빠지거나 뭐 가상화폐가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현상은.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5,050원 이상으로는 현재 30% 정도 매물대가 있어서 저항 구간이 있긴 하죠. 이제 아무래도 올라갈 때마다 물린 분들이 팔고 나가는 저항 구간이 있긴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저는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이틀째 20만 주, 47만 주 괜찮은 수급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어온 연기금의 40만 주도 여전히 팔지 않아서 한 2만 주 팔긴 했는데 의미 없으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치주인 철강, 스틸, 조선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세일 때 더 오른 종목들을 선매수하면 수익도 볼 수 있고, 거래량을 체크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대차 강보를 체크할 것, 특히나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공매도가 비중이 좀 높은 대형주들은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안정화 제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나무 관련주, 빗성 관련주는 제로 소멸 없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뭐 신고가를 터치를 했다고 해도 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오를 때는 실현 수익을 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오래 보유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좀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냥 사실 주식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LG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LG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8% 9% 올랐는데 오늘 마이너스 4% 됐단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저께 거의 고점에서, 물론 더 오를 거 생각하고서 보유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4% 빠지면 사실 좀 아쉽잖아요. 그만큼 4%가 빠진 거기 때문에. 물론 또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수익 실현을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사 제가 수익을 그 다음날 좀 덜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슈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만큼 이 정도로 오를 게 아닌데 좀 더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무조건 수익 실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LG도 그래서 제가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은 물론 처음부터 2주 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30% 정도 수익을 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저는 중간에 수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쭉 올라가서 30%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4.4%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는 사실 좀 가치관의 차이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좀 많이 오르면은 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몇 시간 후인데 어쨌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은 내일 오늘 12시가 지났네요. 12시 지나서 이따 한 2시간 후쯤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제철 같은 경우 최근에 오늘자죠. 어제자 증거사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월 스터디 원을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미션 수행하고서 같이 뭐 경제 공부하는 스터디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 들어와서 공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